네, 고칼의 제주파, 그리고 제주 CBS 시사 매거진 제주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고칼이 네, 제주파닷컴 외에도 이 제주 CBS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뉴스톡 제주의 인물 코너 오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초대 손님을 함께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용으로는 세 번째고 초대로는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요즘 아주 장안의 핫한 인물입니다. 요즘 뭐 이분이 없으면 거의 뭐 제주도 의회에서 기사거리가 안 나와, 얘기가 안 나와. 예.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옆에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홍명환입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주 막 말을 막 지금 더듬고 막 아이고, 떨고 있는데.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아이고 또 예. 얘기가.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페이스북 친구분이십니다. 예. 저도. 페이스북에 굉장히 하루에 몇 개 정도를 포스팅을 하시죠? 뭐 하나하나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하려고 그럽니다. 뭐 어떤 데는 뭐 예. 두세 개 이상 올리기도. 우리 저 제주도 의회가 인정하는 페이스북 소통왕, 네, 바로 홍명환 의원님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고칼 예. 기자님의 예. 기사 자주 본다고 이제 일단 그렇게 둘러는 주시죠? 아니 좋아요 숫자로도 보실 것도 예. 그나마 이제 제가 페북에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가장 많이 눌러주시는 또 이제 정치인분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 예, 다른 도의원님들 참고를 잘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인터뷰 섭외를 할 때 아마 감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홍명환 의원님하고 여러 얘기, 우리 저 제주의 현안, 그리고 이제 정치인 홍명환의 어떤 개인적인 습성? 캐릭터? 예.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도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은데 이제 2년 정도가 2년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뉴스도 많이 만드시고 뉴스의 중심에도 오르셨는데 지난 2년간 소회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한 2년이 20년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벌써 2년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뭐 아쉬운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저희가 저도 사실 이제 이 2002년부터 지금 한 18년 정도 이 정치계 주변에 언저리에 핵심은 아니고 언저리에 뭐 스텝 이런 역할로 해서 많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만일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일 해본다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한 18년 정도 쭉 이렇게 지켜왔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실현해 보고자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옆에서 보던가 하고. 막상 현실 정치가 녹록하진 않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제 구경을 하셨으면은 아마 이번 도의회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뭐 똑바로 좀 해. 똑바로부터 아마 고칼 우리 기자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SNS에서 아마 뭐 쓴소리 많이 했겠죠. 쓴소리를 많이 했겠죠. 어쨌든 뭐 막상 뛰어드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 네, 어쨌든 솔직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도정 질문 그리고 교육 행정 질문. 우리 홍 의원님이 유일하게 두 개를 다 띄웠어요. 네, 하나만 띄워도 이제 질문 준비하고 자료 조사하기도 굉장히 벅찬데 두 개 하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이게 순서가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다 보니까 교육 행정 질문은 이제 2년에 한 번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 이게 사실은
돌아올 기회가 아니었는데 아, 이게 홍씨여서 홍씨부터 이제 거꾸로 돌거든요. 홍씨여서 아, 한 번 더 왔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한 번 더 온 거고여서 아, 참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도장 질문은 기억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교육행정 질문은 거꾸로 이제 예, 히읗부터 시작해. 시작하는데 제가 히읗이어서 이제 또 그런 저한테 이제 또 두번 기회가 비하인드 왔습니다. 스토리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홍 의원님, 뭐 어쨌든 두 번을 뛰면서 뭐 도정 질문에서도 나름대로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런 뭐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예상하지도 못한 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게 교육 행정 질문에서 이렇게 엄청난 질문과 설전을 벌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교육위원 존폐 문제. 뭐 물론 언젠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항상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왜 본인이 그 민감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정치권에 한 10여 년 전 있을 특별법 이제 특별자치가 출범을 할 때부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제가 뭐 시민사회 활동할 때부터 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게 과연 맞는가 문제점이 좀 갖고 있었고요. 또 사실 이제 우리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앞전에 10대 위에서나 9.1대 위에서도 꾸준히 지금 제기됐던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번 뭐 총선 같은 데에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갖고 계시죠. 계산을 나름대로의 계산을. 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일은 다가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뭐 존폐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 개선을 우리 좀 이제 이성문 교육감께서도 이제 진보 교육감이시고 또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도 이제 물론 이제 일반자치 영역이고 교육자치여서 자기가 이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은 이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풀어보고자 했는데 이외더라고요. 지금 그냥 뭐 지금 저도 그대가 좋은지 아니면 눈치를 보시는 건지 쏙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대했던 어떤 흡족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나름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 공론의 계기를 만들었는데 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교육위원 존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당시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그 교육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 실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그 피선거권을 좀 확대해서 예. 교육과 관계됐던 그 다양한 어떤 그 우리 지금은 뭐 사실 사실 교장 선생님만 그렇죠. 이제 나올 수밖에 교장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 리그인데 이거를 좀 폭을 넓혀서 넓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넓히자라는 게 이제 개선 방안이고 예. 설령 자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은 개선이 안 되면은 너무 이게 좀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죠. 폐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감께서 저는 개선의 어떤 용역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오늘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교육감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코멘트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유불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좀 약간 교육위원의 어떤 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질의. 혹시 그 질의 끝나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모 교육위원께서 좀 약간 거친 언사를 내뱉으셨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죠? 예. 그, 모 의원이 모 교육위원이 굉장히 거친 언사를 뱉으셨다고 하는데 예. 사실 모 의원님께서 뭐 저하고는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아주 가근한 예. 그런 사이시긴 한데 아니 홍 의원 뭐 시민 운동하고 있어요? 도의원 아니요? 이런 취지 비슷하게 얘기 말씀하시면서 약간 항의성 말씀하셨어요. 지금 홍 의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순화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닌데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그리고 그분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우리 홍 의원님께서 뭔가 폐지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건 뭐 넘어가고요. 뭐 좋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또 질문을 더 드리면은 가끔 우리 홍 의원님 보면은요 어떤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어떤 정치적인 울타리나 요런 거와 달리 뭐또 어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를 조금 우리 저 감싸기도 하고 아이고 뭐 저 그건 얘기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좀 약간 그런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거 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예, 좀 굉장히 저도 사실 정치 밥은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가 잠깐 변해가고 있고 또 지금 모든 게 투명해지고 있는 이런 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원칙이 좀 필요하고 또 과거의 어떤 정치 관행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좀 기존 정치 관행을 좀 이제 좀 극복해서 좀 정치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예. 관행을 좀 바꾸자.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이제 투명하게 하고 예. 뭐 그 다음에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예. 또 이게 이중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뭐 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냥 가능한 말은 적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할 얘기는 정리해서 하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는 차원이고요. 뭐 동료 의원분들하고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관행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 비슷한 것도 이제 받는 것도 뭐 저도 뭐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가 SNS 이번에 코로나 이 과정에서도 봤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모든 건 이제 투명하게 돼야 되니까 그 속에서 풀어가야죠. 제가 이런 질문까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홍현님 혹시 그 동료 의원들하고 자주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소주도 한잔 하시고 하십니까? 소주를 너무 해서 저희 그 집사람한테도 예. 자꾸 이제 쪼크도 받고 자주 하시는 여러분 저 몇 홍명환 분이십니다. 의원님은 네 일단은 왕따는 아닌 걸로 일단 가까운 친구가 몇이 있다고 합니다. 뭐 좋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그 관계 속에서 풀어갈 거는 또 풀어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요 잠깐 좀 옆으로 빠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좋은 정치인이 좀 오래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정치인이 오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좀 서포트하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좀 그런 정치 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맞습니다. 소망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는 지역구에서 시작해서 지역구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긴 한데 우리 제주의 참 그 정치가 지방자치를 했지만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변화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익히 알다시피 과거의 어떤 그 패거리 정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당 정치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 정당 정치는 원칙 어떤 생각은 다르지만 다른 어떤 철학들이 서로 토의 속에서 경쟁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철학과 원칙에 대한 어떤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위계소열로만 패거리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지 않냐. 패거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게 토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이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과정이 많이 예.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깊게 서로가 토의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맞습니다. 이제야 처음 만난 한 정당의 동료 의원끼리 서로를 금방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면서 이번에도 뭐 도의회 표결 과정에서 지금 과거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히 그 부결에서 우리가 참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은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본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바로잡는, 바로잡아지는 바로잡는. 이런 경우도 생겼고 네. 의원님들이 많이 그 고민들이 저는 상당히 깊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다른 당적을 갖고 계시지만은 저 의원님하고는 좀 한번 좀 같이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한번 지역 정치인으로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있죠, 많이 계시죠. 실명으로 한번 좀 언급을 좀. 실명. 네. 저희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네.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이 김한국 의원님 같은 경우 저번 주 인터뷰를 하셨다. 네. 저도 지금 그 사상과 관련 특별법이라든지 지금 지방자치 문제라든지 또 뭐 교육개혁 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당을 떠나서 또는 특별법이 이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려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끼리 좀 걸러서 그러면은 저희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가서 설득하고 법안도 발의받고 우리 김한국 의원님은 이쪽 미통당 쪽의 의원님들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 이게 정리된 얘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양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같이 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맞습니다. 수월하지 않지 않냐. 저 김한국 의원님께서 그 도정 질문에서 그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동감하고요. 정치적으로 그 수 어땠다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그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안이 대해서 아마 우리 그 정민구 의원님이 지금 사전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토론회 간담회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이게 사실은 김만국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줌으로써 그다음 도지사하고는 또 같은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되고 우리 내에서도 약간 그 조금 생각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긴 미묘한 하죠. 차이는 네.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좀 조정을 해나가고 우리가 뭐 법률안에 몇몇 그 미통당 쪽에서 조금 그 거부시하고 있는 어떤 표현의 몇 개의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냐. 큰 대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부터 그쵸. 한 목소리를 내자. 그 도와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3분의 1로 이렇게 계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면은 그만큼 우리 도민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그렇죠. 예. 선의 후단의 정치. 제가 그래서 참 그 우리 미통당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거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꽤 계시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굳이 단기당내 우리가 사실 그 지방자치에서는 그 외교 국방 뭐 이러한 거에서 사실 갈등이 많지 외교 그렇죠. 국방을 빼버리고 그 외에는 우리 복지라든지 우리 또 도민의 복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에서 큰 갈등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지 않냐. 도민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당적인 차이는 선거 때는 있지만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서 도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차이보다는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하는 공동분모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렇게 보니까 또 두 분이서 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싸움을 붙여놓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아까 이경영 의원님 같은 분도 상당히 합리적이시긴 분이시고요. 이경영 의원, 예, 그렇죠. 저희 또 서귀포 지역구셔가지고 좋습니다. 아까 그 행정사무조사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그 질문을 아마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도민사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한 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사회의 어떤 여론과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렇죠. 결국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위가. 근데
그 특위에서 나름대로 우리 또 홍 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도 하셨고, 자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너무 싱겁다, 뭐 없지 않느냐, 이런 박한 평가가 있습니다. 좀 섭섭하십니까? 좀 섭섭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 평가를 하면 뭐가 좀 그 짜릿하고 예. 뭔가 좀뭐 큰 거나 나와가지고 그냥 철컹철컹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앞전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났고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제도 개선 측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그다음 뭐 새로이 드러난 것도 몇 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제도 개선할 거냐, 법률 개정 사안과 그다음에 그 조례 개정 사안들, 이게 한 80여 건이 이미 이제 정리가 돼서 이 제도 개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6월까지를 지금 시한으로 해서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주 뭐 이렇게 짜릿한 이란 뭐 사안은 없지만은 예. 도리어 더 너무 많기 때문에 한 80여 건의 그 제도 제도 개선이 개선 사안, 이루어지게 예. 되면 아마 소리 없는 변화, 소리 없는 어떤 개선들이 그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특히 뭐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각 부분들이 문제점이 이미 사실은 파편적으로는 제기됐던 건데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버렸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이거를 제도 법률적으로 법률 조례적으로 완전히 개선해서 다시는 그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데 아마 이번 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도 개선까지 법률 7단계 제소까지 가는 아직 그 후속 조치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열심히 저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뭐 도지사나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실 거로 봅니다. 성과가 나름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땡땡일보 기자분들. 자, 좋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의원님 사무실이 지금 도의회에서도 지금 가장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오니까 그냥 공항이 다 보여. 공항이 예. 매일 봅니다. 제주 국제공항이 그냥 뭐 아주 매일같이 딱 보이는데, 자, 혹시 지금 도의회에서 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가장 또 파고드는 이슈 파이터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많은 문제를 그동안 지적을 해오셨어요. 근데 정부와 제주도가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 제2공항 문제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전망을 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저희 페이스북에 스토킹 당하는 듯한 누가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게 이제 전달이 잘 되고 또 이게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좀 공항 문제가 사실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저희 유권자들이나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한 걸 하니까 좋아요 수도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야 그만해. 좋아요 수를 은근히 신경 쓰시는군요. 그렇죠. 아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국토부하고 제가 거의 뭐 수백 건의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면서 주고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떤 생각을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토론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이제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들이 검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토부나 뭐 공항공사, 제주중앙항공청 직원분들이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 흐름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도민 사회의 어떤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실과 논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도민이
뭐 이제 옳든 그르든 이렇게 해서 이 목소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 주로 이제 팩트 관계, 사실 관계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반박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그 국토부나 공항공사라든지 우리 제주항공청에서 상당 부분 이제 수긍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결말은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 지금 풀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방법론이 그렇게 사실에 의해서 가면은 그 해결 방법도 가장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제2공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을 중심으로 예. 뭔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끝난 지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주의 세석을 다 가져가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홍 의원님 좀 약간 전략공천 반대 탄원서도 내시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미움털 박히는데. 좀 그런 거를 자꾸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많이 고민이 되셨을 건데 그렇게 그렇죠. 같이 이름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 그 내부에 자기가 속한 조직에다가 쓴소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한 10년 전, 뭐 15, 16년 전부터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30대나 40대의 도의원이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50이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 와서 뭐 할 얘기 못 할 얘기 또 이게 가려서 되겠습니까? 뭐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도의원이 어떤 그 중앙정치의 어떤 뭐 이번에도 많은 비판이 됐었는데 뭐 우리가 무슨 시다발이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시다발이 그런 모습을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뭐 저는 이제 탄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당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누군가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2년 전에는 도민을 대변하겠습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자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해 버린다. 이런 거는 조금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뭐 적어도 이 탄원 정도에서 우리가 건의하는 거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했는데 저는 다른 의원님도 좀 같이 동의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만 혼자였더라고요. 혼자만 했어. 혼자만 이름 올려서. 그래서 참 이거 그렇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2년 후에 도의원 공천 못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우리가 뭐 민주당이 그 정도 된다면은 이게 해체해야죠.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네,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정말 그 상향식 후보 선정이 아니라 이제 하향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정치 자체가 너무 중앙 정치에 끌려다니고 예속된 그런 현실이 정말 진짜 가감없이 드러났는데 지역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과 또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도의회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우리가 모든 지방자치제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자치분권 시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권화가 덜 되어 있는 영역이 이 정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지사라든지 뭐 국회의원 다 해서 지역민에서 뽑히는데 우리 이 정치 영역은 사실은 이게 상향식이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시도당 같은 경우는 지방 정치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정당 체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도당도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어떤 그 정당 정치에서부터 그
분권화가 돼야만이 이게 되지. 우리는 그 서구 어떤 정치하는 거하고 보면은 아직도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그 후진적인 영역이 많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풀어나가고, 저도 뭐 우리 동료 의원분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 시도당이란 이런 부분들은 지방 정치는 지방자치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너무 이게 중앙 정치에서 좌지우지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홍 의원님하고는 이제 어떤 맞짱의 상대. 예. 뭐 누가 이기는지는 제가 참 이제 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뭐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 각자 판단을 하시고,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년 동안. 2년간 시기적으로 보면은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그 상당히 협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봅니다. 좀 액션이 있으셨군요. 저희가 벌써 그 당시에 뭐 도의회 어떤 권한, 도의회 독립이라든지 몇 가지 액션들이 그 역할들도 했고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리병원 문제라든지 이게 입장이 확 돌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 이상해지셨군요. 그래서 이제 마이웨이를 이제 한 1년 쭉 이렇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하고 관계도 좋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협력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한 1년 정도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의 이제 대립각이 많이 세우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아주 좀 그 관계가 그렇게 되다가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 또는 코로나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한번 그 감염 뭐 여부가 있어서 회의 갔다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는 우리 도민들이 얘기하던, 우리 도의회에서 시작하던 좀 도정에 전념하라 하는 요구에 맞춰서 그 당시부터 이제 도정에 전념하니까 도정과 도의회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또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협력적인 부분으로 또 다시 이제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뭐 공공 갈등 조례라든지, 저도 그 좀 딱딱한 좀 집행부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위원회 그 개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흔쾌히 또 수용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희룡 도정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같이 이게 자꾸 중앙정치만 기웃거리거나 도민은 안중에 없거나 또는 도의회와의 어떤 관계에서 좀 마이웨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서는 뭐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발의한 조례안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시죠? 우리 대표 발의하신 게 홍 의원님. 저거 뭐 정확히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기억이 안 날 정도. 혹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저희가 뭐 민주당 그 전국 우수 조례도 받았습니다. 뭐 도민감사관 조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책 실명제 뭐 조례, 그 다음에 요즘 뭐 언론에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각종 그 제주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그 조례. 기사 많이 났더구만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제주도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상당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번에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걸 흔쾌히 수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공개되고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행정하는 행태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각을 세우면서 싸우시는 줄만 알았는데 또 우리도 조례도 많이 만드셨네요. 또. 아니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조례,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조례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인데요. 이게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 운영과 관련된 뭐 도정 질문 시간이라든지 도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한 두세 개가 지금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홀딩이 돼서 지금 못 되고 있는 조례가 한 여러 개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을 찾아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조례를 자꾸 이제 좀 이제 중요한 그 현안과 관련된 조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서명 받으러 가면은 꼭 읽으세요. 이렇게 홍명한 의원 하는 조례는 이거 한번 꼭 확인하고 이거 잘 읽어봐야 돼.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아 좋습니다. 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시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절반을 돌았습니다. 남은 2년 동안의 의정 활동 어떤 방향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으시고요? 앞으로의 정치적 계획, 정치적 목표 혹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아주 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한 십몇 년 이게 지켜보면서 책임성 있는 정치. 그러니까 아니 선거 때만 얘기하지 말고 그거를 좀 지켜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 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나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합니까? 이 제주도의 문제. 특히 이제 지금 사성특별법 뭐 그나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좀 요즘은 이제 좋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사성특별법 개정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행정시장 직선으로 한번 모아졌습니다. 이게 실패를 봤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개편 문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 이제는 남은 방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밖에 없는데 이 문제. 그 다음에 교육위원 제도 개선 문제. 이게 10년 이상을 끈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제 한번 후반기 때 이제 동료님들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 수십 년간 피로하게 하는 것들을 좀 종결을 시키는 역할을 해보고 싶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어쨌거나 꾸준히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실현하는 거, 우리 운영의 전반적인 거, 그거하고 우리 제주도가 좀 사람 다루는 세상, 뭐 너무 이제 난개발되고 이러니까 좀 생태 도시, 이러한 어떤 도시가 되도록 국제 제도를 좀 극복하고 생태 도시가 되는데 조금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남은 2년도 나는 여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다음 뭐 2년 후에도 뭐 재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치의 어떤 관행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지 않냐. 이 관행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도전들을 해야 되지. 너무 뭐를 하고 이게 도의회가 마치 다음을 위한 징검다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도의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도의원이 그래야 되지. 이게 다음을 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가 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런 거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고 또 2년 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관행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길로 또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은 그 새로운 길로도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든지 간에. 저 의원님의 어떤 길이든 응원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